네, 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네, 오랜만에 오늘 인사를 드리는데요. 네, 그동안 좀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고, 좀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게 있어서 그동안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 이제 꾸준히 영상을 올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뎁스 있는 공부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또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오늘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릴 주제는 디핀이라고 하는 암호화폐의 한 섹터입니다. 디핀이라는 것을 먼저 이제 소개하기 전에 저희가 2024년도에는 AI 코인이나 RWA 같은 그런 특별한 섹터가 주도를 했죠. 25년도에는 이 디핀이라는 이 코인 섹터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2024년도에 비트코인이 많은 상승을 했지만 알트코인인 아직 여러분들이 아직 그렇게 기대할 만큼의 수익을 얻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해도 2025년도에는 아주 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이 디핀이라는 코인 섹터를 주목하고 계시면은 아마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시작해 볼 텐데요. 이 디핀이라는 용어의 약자는 이 Decentralized Physical Infrastructure Network의 약자인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이 물리적 인프라 자산을 관리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런 중앙 집중형 시스템과는 달리 분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물리적 자산을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이 물리적 자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네트워크도 있고, 또는 뭐 CPU, GPU, 메모리,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컴퓨팅 자원도 있고, 또 좀 고차원적으로 나가서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센서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하드웨어 컴퓨팅 자산은 모두 해당이 돼요. 이러한 자산을 분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관리를 하겠다서 만들어진 이 암호화폐가 디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와 기본 개념을 살펴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분산화된 참여자들이 이 물리적 인프라 자산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관리되는 생태계를 의미하고요. 이를 통해서 자산의 소유권과 운영은 이 중앙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도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기존의 인프라와의 차별점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중앙기관의 의존도가 감소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존 시스템에서는 이 중앙기관이 자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데, 이 DP 네트워크에서는 이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관리합니다. 하나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이 중앙기관이 관리하는 대표적인 이 인프라 시스템에 뭐가 있냐면 AWS,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AWS가 있죠. 그리고 Azure, 이 Azure는 MS에서 제공하는 인프라 제공 서비스고요. 그리고 GCP, 이 구글에서 제공하는 인프라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이 세 가지가 이 중앙기관에서 관리하는 인프라 제공 시스템의 3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설명하려는 이 디핀이라는 개념은 이 중앙기관에서 관리하는 인프라 서비스에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우선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높은 투명성과 보안, 모든 이 거래 내역이 이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투명성이 극대화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리고 참여 기회 확대. 서비스 제공자가 중앙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자원을 제공하고, 그리고 나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이런 누구나 가능한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고 할 수 있고, 이 운영 비용 절감은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중앙에 중개자가 없기 때문에 거래 관리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작동 원리를 살펴보면은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여기 이제 플랫폼이 있고, 여기 시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수요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오너, 공급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처음에 이 수요 구매자가 이 플랫폼, 그러니까 블록체인 네트워크죠. 여기가 블록체인이라고 할게요. 내가 뭐 이러한 자원이 필요하다, 뭐 CPU나 GPU 이런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면은 이 요청을 공급자에게 공개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 공급자가
공급자가 이 플랫폼의 자기 자산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수요자한테 직접적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수요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블록체인은 그 수요자로부터 이 자금을 받은 후에 합당한 보상을 공급자에게 다시 제공해 주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채굴자라든지 뭐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채굴자 등등 이러한 사람들은 중개 수수료를 어느 정도 투명한 거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인해서 받게 되겠죠. 그럼 이 DP 네트워크의 구현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POW와 POS, 그러니까 Proof of Work랑 Proof of Stake와 같은 기존의 합의 메커니즘만 다뤘었는데, 이 DP 네트워크는 이 POPW라고 하는 합의 메커니즘을 사용을 합니다. 이 POPW라는 것은 Proof of Physical Work의 약자로, 물리적 자산이 작업을 하면서 이 작업의 기여를 검증하고 보상하는 새로운 합의 메커니즘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 POS나 POW 메커니즘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세계에서의 작업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P 네트워크의 주요 참여자를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 오너가 있고, 컨슈머, 그리고 파운더가 있고, 이건 뭐 블록체인 최초 설립자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빌더, 여기 빌더라고 얘기하면 뭐 채굴자 정도? 거의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 설립자와 빌더는 하나로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 파운더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트워크의 설립자를 의미하고요. 이 초기에 가장 중요한 참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너는 이 DP 네트워크에 자기 하드웨어 자산을 공급하는 공급자를 얘기해요. 그리고 컨슈머는 이 오너가 제공한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는 입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 빌더라는 것은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블록체인 노드를 관리해주고 장부를 작성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네트워크가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크게는 오프체인 네트워크가 있고요. 이제 여기 온체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오프체인 네트워크와 온체인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오프체인은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인프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온체인이라는 것은 이 블록체인 상에서, 블록체인 장부 내에서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이 제공자들이 자신의 그 물리적 자산을 모아서, 피지컬 이퀴먼트 인프라스트럭처가 돼 있죠. 모아서 오프체인 인프라스트럭처로 이 제공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있는 온체인 컴퓨팅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서 수집이 되고, 그 수집된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토큰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작동을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운영이 되냐? 서비스를 먼저 제공을 하죠. 서비스 제공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헬리움이라는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있는데, 하드웨어 장비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예를 들면 이 헬리움에 있는 신호 오버레이를 제공하게 되면은 HNT와 같은 코인을 인센티브 형태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상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일단은 제공자가 하드웨어 자신의 물리적 자산을 제공을 하면은 이 증거가 제시가 돼야 돼요. 서비스 제공자가 제대로 된 자원을 제공을 했는지를 증거를 이제 삽당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POPW라고 하고요. 이때 사용되는 메커니즘이 공개키 기반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개인키로 서명을 하고 작성을 해서, 이 플랫폼과 여러 사용자들은 사용자가 합당한 사용자가 맞는지를 검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개인키를 통해서 하드웨어 장치의 아이디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해서 그 디바이스 소유자에게 보상이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2025년에 주목할 만한 DP인 프로젝트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또 인공지능 챗GPT를 통해 가지고 2025년도에 저평가되었고 또 주목할 만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5개를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헬리움 프로젝트라고 하는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이 헬리움은 IoT 기기의 연결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IoT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 센서나 이 분산된 센서들이 서로 이 통신을 하는 네트워크를 IoT라고 해요. 그러니까 블루투스라든지 여러 가전제품들이 분산되어 있을 때 그 서버를 하나의 중앙의 서버를 두고 통신하는 게 아니라 서로 P2P로 통신하는 것을 이 IoT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환경에서 이 무선 네트워크를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수 많은 투자자로부터 이미 상당한 자금을 유치를 했고, 현재는 네트워크 인프라 확장에 집중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현재 이 토큰의 최근 시장에서 많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파일코인인데요. 이 파일코인은 분산형 스토리지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스토리지를 제공해주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스토리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데이터를 저장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데이터 하면 뭐가 떠오르죠? 이 AI가 생각이 나죠. 이 AI 시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컴퓨팅 자원도 중요하지만 어마어마한 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이 스토리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서 이 파일코인은 DeFin 섹터긴 하지만 AI 섹터에게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봐야 될 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초기 ICO를 통해서 2억 5,700만 달러를 이미 모금했고 메인넷 출시 이후에 계속 지속적인 개발과 이런 확장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아카시 네트워크라는 암호화폐인데요. 이 아카시 네트워크 역시 분산형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사용자가 유유 컴퓨팅 자원, 그러니까 CPU나 GPU 같은 이런 컴퓨팅 자원을 임대해주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금을 많이 확보를 했고 메인넷을 출시해서 이미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아코인인데요. 시아코인 역시 분산형 클라우드 스토리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파일코인과 함께 이 스토리지, 저장 장치를 제공해주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공간을 임대해주고 보상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스토리지라고 하는 건데요. 이미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저장 장치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금을 이미 확보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미 개발이 상당히 진행이 됐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장 장치는 AI 시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I 섹터가 오르면은 함께 오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를 제공해주는 암호화폐는 유익 있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핀 코인 섹터를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해야 되냐,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를 살펴보면은 각각의 암호화폐들이 제공해주는 과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헬륨은 네트워크를 제공해주고 스토리지는 저장 장치를 제공해주고 이런 실제로 활용 가능한 물리적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프로젝트가 기술적으로 성숙을 했는지 그리고 주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당연히 살펴봐야 되겠죠. 이것의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게 메인넷이 출시되었는지 그리고 실제 사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게 이 커뮤니티, 코인판이나 이런 데에서 커뮤니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관련된 개발 또는 사용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를 가장 살펴봐야 돼요. 그만큼 이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진성 홀더가 얼마나 많은지를 중요하게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너십, 이 투자자 얼마나 유치가 됐는지 그리고 이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되는 이 암호화폐, 그러니까 토큰이 실질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지, 실제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코인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실제로 인프라를 제공해주고 보상으로 주어지는지, 이 토큰의 그 발행량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갑자기 확 풀려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래 가능성을 살펴볼 텐데 기존에 갖고 있었던 우리의 중앙 집중형 인프라 시스템을 대체까지는 아니어도 아마 상호 보완해서 사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체는 사실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할 수 있고, 이 상호 보안에서 혁신할 수 있는 이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과 플러스 물리적 자산의 융합, 단순한 기술적 발전을 넘어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산업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은 디테일한 내용들은 블로그 홈페이지 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디핀도 마찬가지고 모든 알트코인이 조금 이제는 초기 단계에 있지만 어느 정도 25년도에는 적용이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어떤 사용적 사례를 제공하는지, 베스트 프랙티스 사례를 제공해 주는지를 가지고 많은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유의 있게 관심 있게 보시면서 투자하신다면은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오랜만에 조금 제가 영상을 찍게 돼서 좀 많이 버벅거리고 했는데, 다음 영상부터는 더 잘 준비를 해가지고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